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 모르는 남자 간만에 또 이름을 또 들리락거리는데 부끄럽네요. 네, 최준현 변호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매일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최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이제.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근로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볼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 취업 규칙이란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의뢰인 분들을 상담을 할 때 이제 근로계약서야 당연히 이제 다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뭐 해고를 당하시거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시거나 했을 때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이 있는지를 항상 여쭤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의뢰인들이 취업규칙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우리가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개별적인 약정을 하시는 그 약정을 위한 것이 근로계약이라고 보신다면 취업규칙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특히 근로자가 이제 복무 규율이나 그리고 뭐 일반적인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의뢰인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뭐 매달 얼마를 준다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취업규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개인과 구체적인 그런 관계를 위한 것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취업규칙은 일반적인 모든 근로자들의 복무 규율을 위해서 체결한 것이라 규정하여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조금 추가 좀 해주려면 네. 취업규칙이라는 게 한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취업하는 그곳에서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취업규칙이란 것은 한 기업의 복무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만약에 1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그 회사에 맞는 취업규칙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도록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몰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문 들었던 것 중에서 그럼 단체 협약은 또 어떤 거예요? 되게 이게 말이 비슷해가지고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규칙이나 사실 단체 협약이나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일반적인 뭐 복무 규율 그리고 임금 체계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란 것은 같은 면인데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약의 당사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일반적인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 모여서 제반적인 근로 복무 규율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복무 규율에 대해서 이제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 협약도 취업 규칙과 이렇게 제목은 다르지만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구속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들어도 잘 모를 만큼 헷갈리네요. 그래도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근로계약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을 이미 이렇게 잘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랑 취업규칙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하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우리가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근로계약서는 없죠. 주로 이제 임금이나 출퇴근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게 근로계약서인 반면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놓은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복무규율도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약에 이제는 복무규율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을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용자도 준수해야 되고 근로자도 준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기업마다 다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좀 특이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취업 규칙을 세우고 혹은 또 이런 단체 협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을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속에 이렇게 담아 놓는다면 이건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가 언론 같은 데 보면 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특히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 힘들었다는 뭐 그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흔히들 보도가 되죠.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한번 정하고 나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단체 협약상 내용을 이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당연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대변을 할 거고 사용자도 그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을 건데 이렇게 중요한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도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뭐 서로 협의해서 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논리,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특히 민법의 특별법인 이상 그리고 근로자를 위해서 그리고 권익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법을 당연히 기준으로 해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내용을 규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상의 내용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더 이제 위에 있는 법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회사 분들도 이렇게 이 방송을 좀 듣고 최현민 선생님께 좀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결국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효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또 이렇게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혀 몰랐던 것들을 또 오늘 최정일 변호사님 통해서 또 알게 돼서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들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고 최준현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들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또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